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는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당장에 매매를 하거나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값의 방향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우선 정책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집값을 잡는 걸 실패했기 때문이죠. 보시면 빠르게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갭 투자.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갭 투자에 계속 이 사람들이 갭 투자하는 이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종부세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위화감 조성이 되죠. 앞으로 신규로 주택을 사거나 지금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공시지가에서 6억을 제외를 하거나 공시지가에서 9억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면은 6억을 공제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을 공제하고,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또 80%를 곱해요. 보시면은 잠실 레이크팰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네이버에 공시되고 있는 게 16억에서 17억 이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6억, 17억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 뭐 과세표준해서 그 종부세 세율 올라가니까 우리 진짜 종부세 올라가겠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당이 안 되세요. 왜냐면은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잖아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의 거의 지금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다 안 되십니다. 이제 두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봐야 지금 세율이 뭐 0.5%에서 0.6%, 0.1% 오르기 때문에 크게 막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것 때문에 매매를 안 할래, 이거는 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두 개의 격차를 줄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절반 수준인 것을 90%, 10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제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열어놨어요. 보시면은 지금 내 집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서민층, 중산층 내 집 키우기, 그러니까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 갈 때는 열어뒀죠 지금.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동거복량이나 이제 결혼, 부득이한 사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역시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대출, LTV, DTI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뭐 한 1, 2분 안에 설명을 드리면은, LTV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론 투 밸류 레이셔라고 집값에 비례한다. DTI는 소득에 비례한다. LTV 50%라고 하면은 내가 5억짜리 집을 살 때 LTV 50%, 5억에 50%, 2억 5천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DTI가 50%다. 내 연봉이 5천인데 DTI가 50%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500이 되어야 된다. 5천에 50%.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잡는데, 이제 여기다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뭐 예고하고 있는 게 금리겠죠. 금리를 잡아야지 이제 대출까지 확실하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전세자금 보증, 실거래자는 괜찮고 다주택자들한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금공이랑 주금공, 주택금융공사랑 HUG가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SIG가 빠졌었는데 서울보증도 이제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 자금 보증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이제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거죠.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지금 생긴 게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거주 요건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이제 투기 목적으로 이제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이제 혜택 많이 열어놨었죠. 보면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지금 중과 제외, 양도세 중과 제외 했었는데 새롭게 이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겠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를,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율이 곱하기 10이 아니고요. 플러스 10%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세율 따라가기 때문에 30%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2주택자면 40%, 3주택이면 5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신규 취득. 그리고 8년 장기 임대에서 1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 합산하겠다. 이전에는 합산을 배제했었거든요.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 등록을 했을 때는 합산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혼선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임대 사업자들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신고하게끔 유도를 했다가 신고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약간 뒤통수 치는 거죠. 이거는 정부 정책에서 신뢰도가 저는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많이 짜증 날 것 같아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장특공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기준이 6억과 3억이기 때문에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인데 이제 앞액 규정 같은 경우가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의 노후는 임대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소득을 인컴을 발생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왜냐하면 매월 고정 인컴 자체에서 로스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역시나 이거 임대사업자들한테 대출 규제죠. 보시면은 60%에서 80% 유동적으로 적용했던 LTV를 적용했던 부분을 이제 40%로 똑같이 이제 확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규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번 뉴스 나왔다가도 호되게 이제 언론에서 좀 문매 맞고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린벨트 풀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공택지, 새로운 곳을 개발을 하겠다. 그럼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무리 지금 현재 공급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나마 약발 받을 만한 곳이 그 일산 쪽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로 물량을 뭐 공급한다고 해봐야 분당이나 일산 정도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공급한다고 해봐야 이미 과도하게 지금 공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지역이 이제 풀릴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공시지가 가액 비율을 지금 현재 현행 이제 실거래가 수준에서 한 100%까지 매년 5%씩 인상을 시켜서 2022년도 때는 100% 수준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단순히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고 상속증여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기다리면 찬스가 와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특법이나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한시적으로 그때 취득하면은 뭐 감면을 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시기가 생기거든요. 물량 소화가 안 되면은. 그런 시기 기다리시면 되고, 아니면 더 기다리시면 가격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되죠. 되게 한 10분 걸쳐가지고 빠르게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9.13 대책에 관련된 부분 아주 빠르게 봤고요. 여기서부터 보셔도 돼요. 지금 이제 부동산 대전망,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말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17년도 건설사 대표가 2017년도 투자 신중히 해라. 앞으로 하반기 때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똑같습니다. 2017년도 1월. 이제 새해가 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망을 내놓잖아요. 추격 매수 경고. 수익형 부동산에만 주목을 해라.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시대는 막을 내리나. 이렇게 한양대 교수 보시면은 KDI 박사 나와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시장 과열 사라지나 하면서 이제 분양시장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분양시장 위축은 불가피. 2017년도 1월달 이런 기사 보고 이제 사람들 공포 분위기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상 신규 분양 도전 몇 번 했었지만 2016, 17년도 도전 여러 번 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사실은 저희가 거의 저는 100% 오른다고 이때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 어떤 신문에 또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어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부 다 약보합 조정이 들어간다, 하한공선을 그린다, 시장 침체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꾸실 게 있는데, 이런 정책 같은 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무시하셔도 돼요. 주식처럼 내가 오늘 사고 내일 팔고 내일 1, 2년 안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정말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역대 정권에 있어가지고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쥐락펴락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잡을 수가 없죠. 잡지를 못했어요.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칭찬을 받거나 만족스럽게 진행했었던 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국 집값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리먼 이후로 집값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집값이 이렇게 상승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부산 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2011년도부터 집계가 됐나 봐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또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완만하게라는 표현은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특히 상승했던 지역은 이 지역이죠. 보면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이때 급격히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최근 2017년도 이때는 부산 집값이 전체적으로 부합이라고 하지만 해운대는 어떤가요? 지금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내려가면은 차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대구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죠. 보시면은 요 지역에 많이 올라갔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리고
대구, 수성구. 해운대,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잖아요. 요 수성구예요. 이게 오타인데 수성구.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올 초까지만 해도 상반기 때만 해도 앞에 해운대랑은 좀 다르네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도 똑같네요. 보면은 지금 하반기 때는 완만하고요. 보시면은 2015, 16년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지역.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남구인데요. 남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해운대나 수성구랑은 완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집값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독특한 케이스죠. 지방이 다 틀리죠, 이게 보시는 게.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접했던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실 거예요. 이게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지역에서 잠깐 오르네요. 이렇게. 그죠? 15년도에서 17년도. 그리고 여기는 주춤합니다. 여기 인천. 여기가 연수구예요. 지금 연수구인데 여기는 지금 수정 안 했는데 연수구입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뭐 만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 여기도 똑같아요. 이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횡보를 갔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 집값 좀 따라가는 식으로 조금 올라갔네요. 근데 경기도 고양 일산 쪽 고양시 상반기 때 반짝 올라가더니 하반기 때는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4월 이후로 5월 이후로 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바짝 고개를 지금 들고 있는 분당 때문이겠죠 아마. 예, 그리고 뭐 지방 가격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좀 한 두 군데 다 남았나 모르겠네. 경상남도 지금 보시면은 경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하락하는 게 눈에 띄네요. 그런데 또 경상도 하면은 거제 조선업의 중심지인 거제인데 보시면 여기랑 또 다른 양상입니다. 보시면은 정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금 거제입니다. 그리고 공업도시 창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가 다 올라가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매매가는 살짝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거에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시 전체적인 가격만 볼게요. 가격이 올라갔던 지역은 부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2017년도까지 2016년도 하반기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어요.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여긴 대구 다 똑같죠 이게. 그리고 서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역 다 보여드리진 않고 지방만 보여드렸는데 부산, 광주, 대구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말까지는 집값이 다 상승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주춤합니다. 그런데 서울 볼게요. 서울은 반대예요. 이 지역의 집값이 주춤을 하다가 지금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대한민국 집값이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을 하다가 그 지방이 소외되어 있던 지방들이 일제히 그 갭을 이제 메꾼 거죠. 갭을 메꾸고 지방의 집값이 수도권 서울의 집값을 따라오고 나서 서울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만나면 제가 4, 5년 전부터 서울 집값은 이제 나중에 평당 1억 갈 거야, 1억 갈 것 같아요, 1억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만약에 서울만 쉬지 않고 계속 간다고 했었더라고 하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정 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서울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우량 종목이 조정을 할 동안 코스닥에 있던 우량 종목들이 치고 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서울의 집값이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시면은 단순히 서울만, 대한민국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집값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과열이 됐다고 하는 거는 호주나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 지역은 지금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리먼 이후 이때가 2016년도 리먼이 터지기 직전인데 이때까지 집값이 상승했다가 지금 쭉 빠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과 이 이후의 시장은 완전히 다르죠.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잠깐 동동 영상 하나, 그 리먼 사태 지금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딱 10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10년 동안에 이제 엄청난 이제 달러 유동성 시장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실물 자산이라든지 금융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시기고, 이 이전이랑은 시장 상황이 다른 거죠. 이때를 금융의 시기로 따지면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대한민국의 집값도 뭐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조금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보이네요.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저희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오히려 집값이 조금 이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오르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소득 수준 대비해가지고 집값을 보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집값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대비해서 집값이 매우 낮아요. 배율 기준으로 따지면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대비해서는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집값이. 그런데 이제 동경의 아파트 가격 하면은 2012년도까지 행보장을 가다가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보시는 거랑은 이렇게 보는 게 완전 틀립니다. 이거는 일본 전체 전국 집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동경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부동산 가격을 보실 때는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열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 대비해서도 그냥 하우스 인덱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그 소득 수준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도 지금 많이 오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이 이제 2008년도 대비해서 한 1% 수준밖에 안 올랐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 올랐고, 그런데 98년도 대비해서는 약 47%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세계 집값이랑 비교하면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캐나다가 147%, 97년도 대비해서 147%, 2008년도 대비해서 48%, 호주가 175%, 2008년도 대비해서 33%. 예, 이제 앞에서 제가 외국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대한민국 보시면은 98년도 대비해서 17% 올랐어요.
2008년도 대비해서 1% 올랐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정말 안 올랐죠.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이제 전국 집값을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로 지수로 계산했을 때 기준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거의 2010년 전이나 지금 집값이 거의 동일한 급이에요. 지금 현재.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서울 집값은 정책으로 잡지가 않아요.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서울 이제 정부에다 정책을 내놓는 목적은 뭐냐면은 집값을 잡으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도를 상승되는 속도를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줄여보겠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은 이것 또한 정책으로 인한 하락은 아니에요. 지방의 주택가격은 보셨던 것처럼 제각각이잖아요. 제가 왜 광주, 수성구, 해운대 다 보여드렸냐면은 어떤 지역은 또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경기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의 문제고, 지역 경기가 살면은 주택도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지역 경기가 죽으면은 그 지역 가격도 죽어요. 서울은 조금 틀리죠.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 서울 주택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다른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정책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서울 집값은 정책으로 잡는 게 아니다. 이제 집값이라는 거는 금리도 얘기하고 수요와 공급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재 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계속 경기 지역만 집을 짓지 말고 서울 안에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에서는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이미 한번 실패했어요. 세종시나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제주도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기상청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갔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 지역 중에 하나가 세종시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뭔가 분산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공급을 했을 때 하향 평준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갔던 집값 중심으로 다시 키 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추가 공급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발표했던 게 수도권 안에 30곳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린벨트 풀고 하는 게 쉬울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린벨트 풀고 신규 물량 공급하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서울에서 들어올 때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것도 정부에서 부담해요. 주택의 공급 증가는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집은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집을 살 때는 자기 돈 100% 있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99%가 90% 이상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주택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서울의 주택량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확실하게 잡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2, 3년 동안에 연체율이 되게 저조해요. 가계부채 상환율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 네 번째인데요. 다음 주에 지금 사절단 가잖아요. 북한 쪽으로. 그리고 지금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이건 정부에서 어떤 별 수단을 다 속된 말로 지랄을 해도 못 잡아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되기 때문에 외인들 자본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이게 끝이에요. 끝. 정리를 해보면은 부동산이 왜 급등을 하나? 이거는 정책 때문이 아니에요. 정책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과거 이제 음마 아파트, 미도 아파트, 이런 이제 대치동, 도곡동, 강남 지역, 그리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런 지역 얘기했을 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이 아닌 거죠. 수익률을 좀 낮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속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방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 무조건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빠르나 정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서서히 올라가느냐, 그리고 언제 조정을 받느냐, 이 차이지, 전체적으로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이렇게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위적으로 잡았죠. 뭐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틀을 막으니까, 누가 봐도 집값은 지금 오르는 시점인데 이거를 신규 물량 공급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딱 잡아버리니까 이제 100% 확신이 된 거죠. 그럼 무조건 사람들이 지금 있는 물량은 무조건 잡아야 되겠네, 앞으로는 공급이 없겠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거, 이건 정책의 확실한 실패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 경기, 한국 경기, 세계 경기 다 작용을 하는 거고요.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의 문제. 서울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의 부동산은 지방 경기랑은 상관없잖아요. 한국 경기잖아요. 한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세계 경기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내렸던 것은 경기가 안 좋아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거든요. 지금도 계속 몇 년째 경기 안 좋다, 최강 경기 안 좋다고 하지만 가격 계속 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세계 경기 큰 불황, 위기가 버블이 안 터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의 집값은, 서울, 이건 전 세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수도권 집값은 제 아무리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못 잡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중국도 못 잡잖아요. 못 잡습니다. 이거는 그냥 흐름인 거예요. 흐름.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영상 한 번 더 만들 생각인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정도 설명드리면 좀 감 잡는 분들은 감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도 세계 경기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부 정책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잡을 수 있었던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실패합니다. 예,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네아프였습니다.